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 21년 3월 16일, 3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거의 매일, 일주일에 매일 아니면 4회 정도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셀리버리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별세를 하셨죠. 네. 그런 약간 쇼 같습니다.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네, 오늘 뭐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예매하죠. 네, 이거는 급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예매하긴 한데 약 3.59%, 3.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단 올라가 줘야 될 타이밍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며칠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올라갈 타이밍은 주어졌다. 만약에 안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서운하겠죠. 여러분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마무리로 이제 방송을 잘 봤다. 네. 만약 급등이 나온다면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신지요?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제 영상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는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디 가격대까지는 실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가격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뭐 50만 원대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40만 원대, 뭐 100만 원대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정확히 있는데 뭐 다른 분들 생각에 있어서 약간 묻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오디오가 안 좋네. 일단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제 이어폰에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어폰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근데 확실히 여기 그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이게 건물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올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거에 기반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목표가는 달라질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선을 가지고 이 주가가 상장이 되고 나서 보여왔던 흐름, 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트렌드 상단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네, 트렌드 상단. 근데 이 트렌드 상단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27만 원, 28만 원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좀 천천히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뭐 30만 원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1시간 차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어떤 고점이 나왔고 고점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고점이었죠. 점진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었어요. 이 수분선 같은 경우에는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고 일단 큰 그림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채널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죠. 채널적인 부분들. 무슨 채널입니까? 하락 채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돌파가 되면은 시장 참여자는 하락 채널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플래그 패턴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플래그 패턴. 그러니까 이 플래그 패턴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깃발이라는 겁니다.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주가 상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저점을 잡고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보낸 게 아니죠. 우리는 조정을 보냈는데 이건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정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정의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인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채널적인 부분들을 이제 인지를 했던 거죠. 채널적인 부분들을 인지를 했었던 거고 상단은 이런 저항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단 구간은 이런 지지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15일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죠. 15일이 이 구간에서 이제 벗어난 흐름이었죠. 물론 이런 구간들이 저항대로 자리 잡혀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있는데,
실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은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네. 뭐 급등을 하든 상승 랠리를 보여주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물론 저항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저항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떤 거죠? 네,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저항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지금은. 맞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저항선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한 거에 있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힘을 모아갔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구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채워주고 뭐 아파트를 세우게 되면은 그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둥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도 안정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그걸 이제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고 있고 과연 이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이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느냐.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뭐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역헤드 숄더에 대해서 얘기하는 트레이더들도 생기고요. 그건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나서 조정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여기까지 올라갈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질지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질지 아니면 국가를 높였다가 빠질지는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뭐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레벨이 하나 있고 이 레벨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 예상이 뭐 물론 항상 틀리라고 하는 예상은 맞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이 또 주어졌어요. 정말 또 시간이 오래 지났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로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봤었는데 여기서 타이밍을 한번 놓쳤죠. 여기서 봤었죠. 여기서 이런 이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을 봤었단 말이에요. 어떤 트렌드에 기반해서. 근데 타이밍 놓치니까 급락이 나오죠. 오히려 급락이 나왔었고 그러고서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수량이 연장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타이밍을 또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란색 선은 지켜주는 선 안에서 이 노란색 선을 지켜주는 선 안에서 조정을 좀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저점을 걸었고 여기에 고점을 걸었어요. 그럼 조정을 어디까지 받았는지를 분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약 80%, 78%에서 80% 사이에서 이 저점과 이 고점에 70에서 80%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을 마치고 만약에 이 고가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조정을 받게 되냐면 23만 3천 원 정도에서 조정을 받아요. 보통은.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사이클인 거고 실제 그거를 이제 ABCD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 여기를 기준점으로 봐서 A, B, C, D 네, A, B, C, D N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N파동 네, 그래서 목표가 잡을 땐 이런 데를 1차, 뭐 여기를 2차 이렇게 잡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목표가를 잡게 되냐면은 이 노란 선이 훼손이 되지 않았을 때, 네. 이 노란 선, 이 트렌드 선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셀리버리에 대해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오늘 외국인들 기관 쪽에 좀 들어왔죠. 투신 오늘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죠. 오랜만에 시장이 괜찮았어요. 네, 정말 좀 제 종목 제가 리뷰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올라갔던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20선까지도 회복을 해줬죠. 네, 20선을 회복을 일단 해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5일선이 올라갈 거고 20선을 밑에 깔아두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겠죠.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네, 이상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